풀타임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이 더 생산성이 높을까요?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제가 회사를 많이 설립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이 준비한 동아시아 최고의 네. 특강 프로그램 시작할 거고요. 예. 네. 여러분은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 주인공은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예. 진짜 뭐 굉장히 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시간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억지로 네. 우겨서 가랭이 붙잡고 모셨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그럼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동시장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주 4일제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번 총선에 이게 워낙 화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공약에는 양당 모두 다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에 혹시 그러면은 이전 서울시장 선거에 이게 또 32시간 제도, 36시간 제도가 또 어떤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계속 뭔가 공약으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되고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동시간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근로자의 입장. 그렇죠? 근데 근로자의 입장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근로자만 생각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도 좋은지 나쁜지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도 따져봐야 되고, 국가 전체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노동시간이 줄었을 때 뭘 따져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은 삶의 질을 한번 좀 따져봐야겠죠. 노동시간이 줄어서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죠? 그렇죠? 시간이 생기니까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또 딱히 삶의 질이 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래요? 자아 실현도 있지만 일단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입장에서 혹은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는요. 노동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뭐냐 하면 시간당 생산량 곱하기 내가 얼마나 일했냐. 그러니까 내가 총 어떤 뭔가 가치를 생산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시간당 생산량 곱하기 시간인 거니까 그냥 내가 내가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뽑아냈는가, 이거를 노동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나의 임금이 나의 생산성과 대체적으로는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회에 만든 가치만큼 보통 임금을 받게 되죠. 물론 노이즈는 언제든지 존재하지만요.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과 수익도 굉장히 다 중요하죠.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였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해갖고 그 주어진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노동 생산성도 늘어나고 회사의 수익도 늘어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회사 사장님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 4일째 하는 회사들 중에 좋다 그러는 회사들이 노동시간을 줄였는데 일하는 시간 내로는 더 열심히 일하는 데도 가끔 있대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신나잖아.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런데 늘상 사회가 꼭 이런 거는 아니니까 따져보자.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요. 요 신문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문 광고가 뭐라고 써 있냐면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요게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주 5일제가 당시는 토요일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44시간 제도에서 40시간 제도를 바꿔보자. 토요일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가 논의될 때 경제단체 연합회에 반대하는 광고였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약간 무섭죠. 막 무서운 광고. 그때 굉장히 많이 반대가 있었고요. 저는 이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 사회 초년병이었어요. 처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토요일도 막 처음에는 딱 갔는데 토요일도 일을 했거든요. 제가 당시에 의사로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격토로 가자. 그러다가 토요일 안 가는 약간 이제 그런 트랜지션 단계에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막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야, 나 토요일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저는 수업은 다 토요일 들었었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러다가 토요일 수업도 다 없어졌죠. 어쨌든 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주 40시간은 생산량이 늘었다 줄었다. 그 대답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것보다 더 그 극한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노동 시간을 얘기를 하려면 극한 노동 시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요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거의 제 나이에 가까운데 막 당직 서고 밤에 불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놀랐던 거는요. 제가 2002년도에 경제학 공부를 이제 할 때요. 어느 날 저한테 나 전공의를 그만뒀다고 하면서 제 친구가 저랑 만나자고, 저는 좀 약간 경제학과 석사과정 하면서 시간도 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만나러 왔어요. 자기가 레지던트를 그만뒀대. 어느 과 레지던트? 흉부외과 레지던트 그만뒀대. 지난 3일 동안 내가 잔 시간 6시간. 3일 동안 6시간 잤고요. 근데 그 시간 중에 불을 켜고 잤대. 불을 끄고 자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고문이지 이게 근무 환경입니까? 근데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왜 전공의 파업하니까 병원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 전공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싹 빠지니까 주요 병원에서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예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1984년에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리비 지온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비교적 건강하게, 물론 아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랬긴 했지만 10시간 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죽었냐? 주당 100시간 넘게 일하던 전공의들한테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왜 죽었냐 하면은 섞지 말아야 될 약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어갖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되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줬다가 이 친구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묶어 침대에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묶으려 한 다음에 이제 아침에 봤더니 죽어서 발견된 거죠. 그랬는데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신 분이었거든요. 이 아빠가 이 딸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게 다 전공의의 무한 근무 시간 때문이다. 이게 당시에 미국에서도 100시간 넘게 일했거든요. 한 120시간 일하는 막 이런 수준인데요. 아니 주당 120시간 일하려면요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안 쉰다고 치고 휴일 없다고 치고 120 나누기 7 하면요 17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일하고 잠 진짜 몇 시간 못 잔 상태로 그냥 다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예 저는 이 정도면 이제 고문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투사가 된 거예요. 이날부터. 그래갖고 이로부터 5년 뒤에 뉴욕주에서 전공의 근무 시간이 8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더 파져갔고요. 9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모든 미국의 레지던트들이 다 80시간 이내로 80시간 이상을 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전공의법이 언제 도입됐냐면 2016년에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제 친구들이 언제 레지던트를 했냐면 2002년에 레지던트를 한 거거든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근데 황당한 거는요.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당 80시간도 되게 깁니다. 6일 일하잖아요. 이제 우리 전공의들이 그러면요.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14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공의는 80시간인데 전임의는요, 혹은 뭐 소아외과 교수, 제 친구들 소아외과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거보다 적게 일할 것 같아요? 많이 일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많이 일해요. 그분들은 이거를 보호가 안 돼요. 이 법에 80시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과로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있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었던 리비 지원법의 효과, 아빠가 정말 믿었잖아.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전공의들이 과로하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막 실수해서 죽은 거잖아 라고 해갖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의 효과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요. 특별히 주별로 다른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 법이. 그러니까 뉴욕주는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해에 들어왔고, 한 5년, 6년, 7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시점에는 A라는 주는 도입이 안 됐고 B라는 주는 도입이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뭔가 그 제도가 도입되면은 그 소위 이중차분법이라는 경제학적 방법을 써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도입된 데와 도입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무려 31개의 논문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공의의 근무 시간 감소, 리비 지원법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성과를 측정해 봤어요. 사람을 살렸을까 안 살렸을까? 아빠의 믿음대로라면 살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일하는 시간이 줄었을 때 실제로 의사들의 실수는 좀 줄어들었어요. 실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실수, 그러니까 리비 지온을 죽였을 때만큼의 실수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고, 정말 이게 실수가 짜잘한 실수들이 좀 줄어들지만 환자의 주요 경과, 그러니까 사망, 정말 평생 장애가 남는 이런 변화까지 바뀌지는 않았다. 있더라도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의사들이 어쨌든 경무에 시달려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늘 어떻게든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겠죠.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은 전공의의 숙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 3월법이라고? 3월에 인턴도 시작하고 레지던트 1년 차도 시작해요. 그때 종합병원이 제일 위험해요. 응급실도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 보세요. 초짜가 딱 들어왔을 때잖아. 그런데 근무 시간이 막 노동 시간이 엄청나면요, 그 사람의 숙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비 지원법이 실제로는 놀랍게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그러면 주 5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 5일제 뭐였죠? 당시에 토요일도 근무하니까 8 곱하기 5 하면 40, 거기다가 4를 더하니까 주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시간으로 줄이는 거죠. 당시에 휴일 근무도 많았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면은 가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 44시간, 40시간이 44시간만 일해, 40시간만 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40시간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일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돈을 더 많이 내라, 고용주한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40시간 이후에 이제 시간당 임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이 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000명 이상 사업체는 2004년에, 그다음에 300인 이상 사업체가 2005년에, 100인 이상 사업체가 2006년에, 2007년에 50인, 2008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죠. 그럼 아까 제가 리비 지원법이 주별로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주별로 다른 시간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업체의 규모별로 다른 시간에 도입됐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2005년도 7월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에 도입되던 시점이죠, 딱.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날 안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은 이중차분법, 아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요, 2006년 12월에는요 100인 이상 사업체에는 이 법이 적용됐는데
90명이라면은 95명이라면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죠. 토요일도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노동 생산성이었어요. 전체 파이를 얼마나 만들 수가 있는가. 여전히 자, 첫 번째 아까 노동 생산성이 뭐로 결정된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시간당 생산성.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몇 시간 일하는가. 노동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위당 노동 시간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자,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줬더니 어쨌든 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남은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첫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노동 시간의 감소분입니다. 이게 월이거든요. 이제 도입하기 전에는 그 두 기업이 별로 차이가 없다가 도입된 데랑 안 데랑 차이가 없다가 딱 도입하고 났더니 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1년, 2년, 3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노동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도입되기 전에는 0에 있다가요. 도입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건가요? 어쨌든 일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봤더니 노동시간이 3% 감소했고 시간당 생산성이 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97 곱하기 0.97 곱하기 1.05 이렇게 했을 때 1보다 크냐 작냐 이거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커져서 전체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게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잘했네. 이런 제도. 이거 잘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고요. 여기에서 효과가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은 늘었잖아요. 내가 자유시간은 늘었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봤더니 삶의 질이 향상된 게 운동시간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흡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산업재해가 감소했어요.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정도 감소하면은 산업재해가 8% 정도 줄어듭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저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꼭 그 나의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산업재해도 줄고 다 뭔가 다 이제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유럽에서 이제 근로 시간들을 줄인다는 노력들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근로 시간 줄인다는 노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의 주요 로직은 뭐였냐 하면 야 근로 시간을 줄이면은 일자리가 좀 더 생성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 야 똑같은 뭔가 생산을 해야 되면은 근로 시간이 줄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겠어? 이제 이런 건데 놀랍게도 이제 노동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을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유지됐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주 52시간제가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됐죠. 요거는 이제 전 정부 때 많이 논의가 됐죠. 이제 주 40시간 제도는 연장 근무랑 휴일 근무까지 하면은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최대. 그랬는데 요게 주 52시간 제도는 뭐냐 하면은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예요. 무조건 일하지 마. 52시간 이상은.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 총량을 규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근로자가 원해서 52시간 이상 일을 해도 사업체가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연매기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때 로직은 뭐였냐면, 근데 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한 건지 아니면은 사장님이 우리 안 사장님이 우리 스태프들을 너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야 52시간 이상 일하면 그냥 무조건 처벌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로시간은 1시간 정도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로시간 진짜로 줄었고요. 그 뒤로 코로나 영향인지 52시간 영향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회식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언가 정부가
하고 싶다는데도 못하도록 어쨌든 간에 강제하는 것이 야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야 이게 이런 식의 규제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정책이 무언가 가이드를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바꿔야지 야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의무를 뭔가를 딱 주는 거는요 사실 국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가 뭐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막 이런 거잖아요. 의무가 너무 많아지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 의무는 최소화하고 뭔가 우리 사회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듯한 착각을 좀 일으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잘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이렇게 잘 하는 게 이게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의 비결이거든요. 채찍을 맞는 느낌을 계속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채찍 맞는 거 싫잖아요. 하지만 내가 못 느끼는 사이에 우리 정책이 이렇게 우리 국민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예쁘게 양몰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무 강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 강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죠? 69시간 제도가 나왔습니다. 탄력, 탄력 있게 할 수 있자.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는 이제 52시간을 탁 틀어 막았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좀 풀어줘야지. 그러면서 69시간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어떨 때는 휴가를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때 반대에 부딪힌 이유가 우리나라의 지나친 과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이 그냥 이제 야 이거 좀 너무 52시간제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사람들 풀어줘. 약간 요 생각만 딱 여기까지만 미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진짜로요. 우리나라는요. OECD 회원 국가 중에 연간 근무 시간이 몇 등인지 아세요? 5등입니다. 5등. 저 밑에 연간 근무 시간이요. 말도 안 되는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빼고 우리나라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요. 미국 사람들보다 100시간 많이 일하고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게 미국. OECD 평균이 1700시간. 우리나라가 이제 1900시간인데요. 150시간 더 많이 일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출퇴근 시간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출퇴근 시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할 때 더 피곤하세요? 버스 타고서 직장 출근할 때 더 피곤하세요? 출근할 때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편안하게 앉아가는 지하철 시달리고 나면은 저는 30분 넘어가는 순간부터 막 그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 한번 보시면요, 평균적으로는 60분, 1시간. 그런데 제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출퇴근 시간이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2등인 일본에 비해서 무려 2등이 40분. 근데 우리나라는 60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압도적인 구조입니다. 압도적인 구조. 근데 출퇴근 시간 60분이요. 평균 60분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재택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2시간씩 가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무 시간 줄여주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회를 출퇴근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회사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강남 같은 게 여러 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판교가 꽤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분당 사시는 분들, 판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출근 시간은 굉장히 감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곳곳에 파리가 요새 그러고 있죠. 15분 이내로 다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회사의 정말 많은 회사의 헤드쿼터가 다 강남에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지옥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지막 챕터로 어디로 오고 있냐면 주 4일제를 얘기하고 있죠. 주 4.5일제. 그러니까 이 주 4.5일제는 아까 우리가 지금 40시간제잖아요. 40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근무의 비용이 비싸지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36시간이나 32시간으로 줄여보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핵심이냐 하면 노동 생산성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렇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적게 일하고서 그러니까 적게 뭔가 생산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노동 시간이 20% 정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주 4일제로 하면은. 그렇죠. 5에서 4로 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20시간이 줄어들 때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려면 내가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0% 늘려야 돼요. 이게 쉬운가요?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현재 우리가 논의되는 방식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정부가 뭔가 인커리지를 하는 거예요. 주 5일제는요, 정부가 나서서 지금부터 모든 회사는 다 주 5일제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는요, 주 4일제 하는 곳에는 우리가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게, 좀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구조. 그렇죠? 지금 그런 구조인데 이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생산성이 유지가 되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해요. 특히 제조업이 쉽지가 않아요. 제조업 혹시 저는 예전에 이제 제조업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이제 제조업 공장 보면요, 이게 뭐 컨베이어 벨트가 착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막 이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20% 생산성을 올린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화이트 칼라는 오히려 될 수도 있어요. 블루 칼라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에 생산성이 줄어들면은 주 4일 일하는 직장은 월급이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생산성이 줄면, 안 줄면 괜찮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주 5일 일하고 월급이 더 높은 직장과 주 4일 일하고 월급이 좀 낮은 직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시나리오상.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내가 사장님 입장에서 고임금 주 40시간 일하는 곳과 저임금 주 32시간 일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갈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주 40시간 고임금으로 갈 것 같으세요? 주 32시간 저임금으로 갈 것 같으세요? 얼마나 고임금인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고임금? 그거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그냥 32시간과 40시간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차이죠? 20%의 더 임금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직장에서 20%보다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내진 30% 더 많이 받고 40시간 일할래? 아니면은 이제 그거보다 적게 일할래? 이런 게 있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단위 시간당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할래? 풀타임으로 일할래? 했을 때 풀타임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이 더 생산성이 높을까요?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제가 회사를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그 고졸 이상 여성을 그 자료 입력 요원으로 뽑았어요. 그 뭐 자료 입력할 게 좀 많아요. 이제 막 서베이 하면은 그 종이에 설치되는 거 이제 자료에 입력하는 요원으로 여성을 100명 이상 뽑아야 되는 이제 이런 회사를 차렸고요. 거기 한 지역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71개의 동, 한 2만여 가구가 사는 동에 가서 그 동을 랜덤하게 반으로 딱 잘라갖고, 야, 서초동에 사는 사람들은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원해 주세요. 강남 무슨 동 있죠? 서초동 말고 방배동. 좋습니다. 방배동에 일하는 사람들은 파트타임 주 20시간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줬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고요.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산성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가를 본 거예요. 생산성은 이런 회사에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요. 각 근무 시간당 입력한 데이터 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그 사람의 실시간 생산성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차려서 이걸 봤어요. 이게 제 직업 홍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트타임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이제 풀타임이고요. 여기 이제 잡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워킹 컨디션이 파트타임은 하루 4시간, 그다음에 풀타임은 하루 8시간 이제 한 거고요. 주당 40시간, 20시간. 그리고 샐러리는요. 정확하게 반을 줬어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똑같이 여기는 이제 600, 저쪽은 1200 이디오피아 버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1200만 원 받을래?
아니면은 주 20시간 일하고 600만 원 받을래? 단위 시간당 금액은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레이버 마켓에서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이요 단위 시간당 금액이 더 낮아요. 보통 그래요. 이제 한 20%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또 페널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페널티 없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어요. 주당 40시간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이 훨씬 더 높았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여기 이제 그래프인데요. 주 40시간 이상 직장 노동자와 20시간 이상의 직장 노동자의 생산성 추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날부터 40시간 노동자가 더 좋고 20시간 노동자가 낮았습니다. 그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 하면 만약에 진짜로 고임금 주 5일 일하는 직장과 저임금 주 4일 일하는 직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으냐? 고임금 주 40시간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홍콩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그 근무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에서 월급 많이 준 예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해봐요. 거기 근무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길어요, 짧아요? 일반적으로 돈 많이 주는 회사가 근무 시간이 길어요. 특별히 의사도 근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파이낸셜 섹터에 일하는 사람들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메커니즘인지 아세요? 진짜 일 잘하고 여기에 한번 목숨 걸어보겠다는 애들을 뽑으려는 스크리닝 메커니즘이에요. 미친 듯이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내가 여기 나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나 여기 이 직에다가 목숨을 걸겠다는 애들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들의 스크리닝 방법이 사실은 이게 진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애들이 보통은 능력치도 높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실험하고도 되게 일치하죠. 실제 벌어지는 현상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러한 sorting, 이러한 그 구분 보시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제가 사장님인데 32시간제를 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정부가 하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다 일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 사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가 근무 시간 다 줄였더니 다 이렇게 뭔가 웰페어를 늘리고자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근무 시간이 줄었더니 생산성이 막 떨어지네, 일하는 못하는 친구들이 오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점 복귀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택적 도입이 아니라 할 거면은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생기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근데 생산성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한 업종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막 한번 공약으로 한번 짠 하고서 우리나라 모두 다 32시간 제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천천히 해보는 거죠. 사회실험은 정말 해봐갖고 그렇게 한 곳과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정말로 생산성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한 1, 2년만 관찰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특정 직종에서 진짜로 근무 시간이 줄었을 때 내가 일한 양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스스로 내 직종에서. 근데 그게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방향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갈 건데 단위 시간당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약간 담배 피러 어디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이런 거 싹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진짜 빡세게 딱 일하고 사요나라 안녕 그러면서 바로 퇴근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주 4일제 혹은 4.5일제의 실현은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조금 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 모두 일가정 양립해야 되는 거, 저출산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이런 거 결국 우리가 다 줄여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궁극적인 방향인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악의에 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알아요. 네. 네, 아시죠? 알잖아요. 저도 알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에. 한다니까 진짜. 우리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네.